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단원 3차시고요.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학물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로 된 경우가 많고요. 이게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이런 직종에 나중에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부적인 규칙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요, 매년 몇 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인 경우가 많은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재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안전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의 유출, 특히 공기를 통해 매우 넓은 지역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시의 행동 요령은 유출된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대피를 해야 됩니다. 사고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앞에 나온 얘기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된 장소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대피 방법도 달라집니다. 유출된 장소에서 멀리 벗어나는 방향, 사고 발생 지역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 바람이 불 때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사람은 도망가야 됩니다. 자, 대피할 때는 비옷이나 큰 비닐 등으로 몸을 감싸고 수건, 마스크, 방독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립니다. 이거는 화재 시 대피 요령과 똑같습니다. 화재 시에도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고 대피해야 되는데 그럴 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화학물질은 피부에 접촉했을 때 스포가 생기거나 호흡하면 폐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엑시트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코와 입을 가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더 좋은 마스크나 방독면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대피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비눗물로 몸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비눗물로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옷에 소량의 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또는 그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교에도 화학물질이 노출되었을 때 병원 가기 전에 이런 씻는 시설이 다 있습니다. 실험실에 아예 이게 있어요. 노출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아니라면은 또 병원에 가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에 유출되었을 때 빨리 벗어나고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소량의 화학물질을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비눗물로 제거해서 씻겨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동네에 재난재해 대처 방안을 세우기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이제 어떤 그 재난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학교 옆에요, 신원 지하차도라고 있어요. 그 2년 전에 거기가 잠겼었어요. 그리고 옆에 차들이 못 지나갈 정도로 물이 찰랑찰랑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2년이나 됐어요. 3년 전인가요? 하여튼 우리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아파트들의 정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질 정도 됐는데 밖에 외출하는 사람은 없겠죠. 집안에서도 유리창에 필름을 붙여서 혹시 깨지더라도 파편이 튀지 않도록 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만약에 이제 홍수가 나서 좀 많은 게 이제 잠기고 정전이 발생한다면 또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도 미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런 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